지금 현재 시점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바로 이건데요. 리플 XRP 5달러 미만에서 과연 기회인 걸까? 아니면 함정일까요? 지금 XRP가 3달러 초반대로서 상당히 좁은 가격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9에서 3.05달러 사이 이 구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강조를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 넘게 이어졌었던 미국 SEC랑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 5천만 달러 벌금 합의라는 작은 대가를 치르고 여기서 돌아온 첫 번째 지지선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선택한 첫 번째 가격대가 바로 XRP 3달러 초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시장을 바꿔놓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XRP ETF라거나 XRP ETP 승인 기대감이 시장을 달궈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오르면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는 상반기만 해도 180억 달러 이상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XRP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ETF가 승인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큰 가격 파급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4.5에서 6달러 목표 구간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런 자금 유입 시뮬레이션 나온 합리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년 10에서 15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리플 XRP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2주일 동안 1.6억 개 XRP가 고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 입금 주소로만 5천만 단위 물량이 이동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온체인에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공포를 유도하면서 재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제 팔려고 매도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고래들 같은 경우 어땠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일부 매도 압력을 던져가지고 개미들을 털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어땠어요? 다시 매집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인 건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 차원의 분배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는 어떨까요? 최근에 2달 동안 XRP 네트워크 활성 지갑 숫자 그리고 결제 트랜잭션이 약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XRP의 본질적인 목적, 즉 국경 간의 결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반대로 봤을 때 리플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결제 인프라까지도 확장이 본격화된다. 그렇다면 이 지표는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본질적인 사용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반전 포인트를 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금 3달러 지지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3.5달러 돌파하면서 4.5에서 6달러까지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ETF라는 제도권 트리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자리 자체가 투자 심리 싸움이 되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사지 못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XRP는요 항상 이 두려움이 극대화된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수익을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했던 사이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누구나 불안했었고 또 누구나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구조를 믿고 버틴 소수만 큰 보상을 얻었었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5달러 미만 XRP 매수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기회라는 겁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에서 XRP ETF 기대감은 거의 유력한 상황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고래 매도 압력이 존재하고 온체인 사용성 둔화가 되고 있다는 위험도 똑같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몰빵할 자리가 아니라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지켜내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라는 게 결국에 구조랑 심리를 함께 읽을 줄 아는 거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갈림길 위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달러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는 XRP가 불과 몇 달 안에 3배 가까이 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한 번 들으면 솔깃하지만 동시에 진짜 가능할까? 관련 의심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XRP는 거의 박스권에서 보냈었어요. 0.5달러에서 0.6달러 사이에 갇혀 있었던 가격이 지난 2024년 말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2.5달러에서 3.4달러 구간까지도 한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2025년에 들어서는 조정과 통합장을 반복을 하면서 2달러에서 3.4달러라는 이런 큰 박스권 속에서 힘을 모으는 구간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당시 3.66달러라는 새로운 고점을 찍었었지만 바로 또 조정 하락세가 왔었죠. 또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패턴들이 바로 또 하락 쐐기형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는 용어겠지만요. 쉽게 풀면 이건데요. 고점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또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폭 자체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거, 보통 이런 구간들이 터지면은 크게 간다, 이런 강세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한 자리인 거고, 여기에 또 기술적인 지표들이 한 개, 두 개씩 맞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흔히 RSI 지표라고 하죠. 과거 상승 랠리 이후에 지쳐 있었던 이 지표 자체가 최근에 62까지도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더 파파 측에서는요, 피보나치 확정을 기준으로서 XRP가 3.64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첫 번째 1차 목표 구간 4.45달러, 그리고 이어가지고 6.15달러, 최종적으로는 XRP 8.5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약 170%가량의 상승이겠죠.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한 명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콘슈 아크 측에서는요, 2.7달러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엘리엇 파동 카운트상으로 4.3달러에서 5달러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TD 시퀀셜 지표는 최근에 매수 신호까지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표가 쉽게 말씀드려서 연속된 하락이 지칠 만큼 나왔을 때 이에 따른 반발 반등 가능성을 알려주는 카운터인데 역사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봤을 때 정말 당장이라도 8달러, 9달러 갈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3.64에서 3.66달러 구간인데요. 주간 종가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냥 순간적으로 꼬리 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첫 번째 목표는 4.45달러, 그리고 거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3.64달러, 위에서 지지가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야지만 6.15달러, 나가서 8.5달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무효화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XRP 2.7달러 구간인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파동 카운트가 흔들려요. 그리고 쐐기형의 강세 해석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깊은 하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번 XRP 8.5달러 시나리오는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꿈 같은 목표치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관문 가격대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여부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바깥에 있는 변수 자체도 짚어나갈 줄 아셔야겠죠. 먼저 규제 리스크, 미국 SEC랑 리플의 오랜 소송들이 합의로서 마무리가 되면서 법적인 안개는 상당 부분 거친 상황이고, 이거는 분명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소송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대세 상승이다, 이런 관련 단순한 도약은 위험하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는 거래소 재상장, 그리고 기관 자금 접근성 개선 같은 여러 가지 간접 경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개는 ETF, 정확히 말하면 ETP랑 관련된 이슈입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상장된 상품이 존재하지만요, 미국 내부 현물 ETF는 승인 확정 자체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ETF 나오면은 대폭등한다, 관련 단순 서사에 올라타지 마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는 하시되 일정과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2.7달러를 무너지면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3.64달러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구간을 기준으로서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을 설계하시는 건데요. 돌파가 확인되면 일부 물량을 태우고, 또 목표선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현금화까지도 하는 전략들, 반대로 2.7달러가 깨지면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는 다시 한번 진입 포인트를 다시 잡는 게 맞겠죠. XRP의 8.5달러 시나리오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요, 실제 차트 구조랑 지표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지면서 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 3.64달러 돌파랑 2.7달러 방어선, 이 두 관문이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죠. ETF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고요, 또 고래들의 매도세도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숫자가 알려주는 거고, 차트가 관문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 또 무너진다면은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아셔야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희망을 쫓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라가는 게임입니다. 이번 XRP 시나리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통해서 관련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 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1억 7천만 원 돌파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현재 암호화폐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였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이랑 지금 ETF 작용 흐름들, 그리고 투자자 심리까지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 이야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1년까지도 이 비트코인이 큰 불장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호재가 쏟아지는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ETF 승인, 기관 매수, 또 거래소 거래량 폭발 같은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터졌었고,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시장의 마지막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또 동시에는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죠.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ETF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이런 패턴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ETF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 같은 이런 글로벌 톱티어 자산 운용사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블랙록 IBIT는 하루에 2억 달러가 넘는 자금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연기금과 기관, 대형 헤지펀드 같은 이런 중장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ETF가 꾸준히 자금을 모으지만 나중에 유입이 둔화된다라거나 또 반대로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시장의 하락 신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장기 보유자 LTH 그러니까 1년 이상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또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는 비트코인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ETF 유입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급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ETF의 순유입들 그리고 고래들의 분배가 맞부딪히는 시점 자체가 바로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흐름도 짚어나가셔야 되겠죠. 솔라나랑 수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도 솔라나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디파이랑 생태계 연동으로 인해가지고 이 수이까지도 뒤따라가지고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패턴들이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돼줍니다. 결국에 비트코인 막판의 불꽃 구간에서는 특정 알트가 시장 심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동반 상승 랠리까지도 이어가고는 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솔라나 수이 같은 이런 레이어 1 코인들 뿐만 아니라요. 온체인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디파이 토큰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예요.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이 가격 하락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포모 현상, 즉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자.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최고점에서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입니다. 사실 과거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투자로서 돈을 잃은 구간들 바로 이때였었죠. ETF 뉴스라거나 기관 매수 뉴스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상승하겠지 이런 착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고점 돌파 이후에 급락이 시작되면 대응도 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크게 물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과연 뭘까요? 지금은 단순하게 올라간다라는 기대만 하시기보다는 익절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점 돌파까지 보유하는 전략들이 가능하겠지만요. 이 4분기 들어가지고 ETF 유입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신호가 보이면은 반드시 일부 현금화, 즉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 수이가 단기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전환과 함께 알트는 더 큰 폭으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분명하게 강세장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ETF 자금이 불을 지펴주고 있고 또 알트코인들이 뒤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체인에서는 고래들의 분배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이런 복합적인 신호를 읽을 줄 아시고 상승의 끄트머리에서 익절 전략을 세우는 거 이게 진짜 전문가의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암호화폐 관련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홍콩 행정장관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홍콩의 금융관리국 그러니까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상업은행들이 토크나 예금을 내놓고 실물 자산을 토크나에서 거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파격 조건을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은행에 넣어둔 내 예금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이 돼가지고 24시간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월급이 토큰으로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을 바로 결제나 투자에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가 이제부터 열린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하게 구상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홍콩 같은 경우는 EHKD 즉 디지털 홍콩 달러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발표된 토크나 예금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요. 이 토크나 채권 발행을 정례화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 정책과 인프라 그리고 실제 실행들 이게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릅니다. 홍콩 상장사인 윈펑 파이낸셜 측에서는요. 최근에 약 1.5억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암호화폐 서비스랑 투자 관리에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주식 투자사가 아니라 가상자산 브로커리지랑 투자 운용까지도 하겠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이 회사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측에서 공동 설립한 캐피털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홍콩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건요. 기관 자금의 입구가 열리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홍콩 상장사 델린홀딩스 측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기 2200대를 한꺼번에 인수에 성공을 했어요. 해시레이트로 계산하자면 연간 200비트코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인 건데 이제는 채굴 사업조차도 상장사들 측에서 직접 참여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 허브 기업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뽑는 설비를 소유하는 모습 상당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단순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요. 자금, 상품, 결제, 인프라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은행이 토크나 예금을 발행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토크나 채권과 RWA 실 거래를 지원을 하고 또 기업은 실제로 서비스랑 채굴 인프라에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 자체가 커질 거고 달러, 위안, EHKD, 토크나 예금, RWA 같은 이런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오가려면은 중립적인 결제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중장기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자산을 투기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제도권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 정책, 은행 상품, 그리고 상장사 투자나 그리고 인프라 확장 가치 이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자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브릿지 자산과 결제 네트워크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간혹 리플 XRP 흐름을 보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시고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리플이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요즘 따라서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시작하셨던 분들, 평균 단가가 최소한 4,000원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께서 걱정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죠. 내 단가가 높다라고 느껴지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또 새로운 투자들이 어떨겠죠? 시장에 다시 들어오겠죠. 지금의 XRP 4,000원이 오히려 그때가 저점이었다라고 다시 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3년, 5년 뒤에 3만원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XRP 한 개당 3만원일 때 그때도 그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럼 내가 또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그 3년, 5년 전에 XRP 4,000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한 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투자 심리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인 투자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리플 XRP 좋다, 누가 좋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공부하지 않고 매수만 먼저 덜컥 들어갔는데 또 이것도 고점에서 전재산 몰빵해버리시는 경우, 내가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이 소중한 돈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만큼 또 최소한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최소한 어떤 코인인지, 미래 가치는 가지고 있는지, 과거 흐름은 또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리플 가격이 160원이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믿기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리플이 XRP 한 개당 160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전 재산 끌어모아서라도 빛을 내서라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이미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일이었고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XRP 160원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시절에도 누군가는 공부를 했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과 상승, 엄청난 수익이라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반대로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격이 빠지면 불안해서 바닥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매도하고 나면은 더 하락해라 이런 마음으로서 부정적인 글을 써버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오를 때는 끝없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착각해서 분할 익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리플은 5년 전에 160원에서 4,900원까지 약 30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대략 4,200원 수준에서 똑같이 33배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달러, 즉 13만 9천원이라는 가격도 수치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상승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100달러 시나리오도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숫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죠. 하지만 XRP가 160원일 때 누군가는 XRP가 4,900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대응한 사람들만이 지금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앞으로의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오르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 패턴 사례에서 배우고 스스로 대응할 줄 아는 힘을 키워나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 있는 매매를 하는 거, 이게 결국에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인 이런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원칙 있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